자, 21번. 서울의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분양자 조건이 어찌 되냐? 이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가죠. 조례를 가면 나오는데 간단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재개발은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좀 구분하시죠? 재개발. 뭐 집이 여러 개, 한 5,000평에 2층짜리 집도 있고 1층짜리도 있고 무허가도 있다. 자, 그럴 때 이제 아파트 분양 조건은 조례 가면 있는데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당연히 안 줄 리가 없죠. 토지 및 건축물. 자, 무허 건물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무허 건물은 89년 이전이고 이런 제한이 있어요. 무허 건물. 무허 건물도요. 이게 무허 건물. 이것도 무허 건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좋은 채 있는 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내 땅 위에 무엇이 하나 옛날부터 있었다. 옛날부터 무허가 있었다. 그건 안 돼요. 9층이나 있는데 무허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 그냥입니다. 있는 건데 그것도 날짜가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산구 화암동 보면요. 건물만 나왔는데 9,400이 5개 팔려요. 왜 이렇게 팔립니까? 9,400이 5개 팔리는 거는 땅은 보니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왜 이렇게 팔릴까? 아파트 분양 받아나고. 알겠죠? 아까 했죠? 땅이 시유지, 국가 땅이면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 개인 땅이면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건물만 낙찰 받아도 요거는 이런, 용산구니까 나온다. 5개 받는데, 그때 제가 용산구에 물어보니까, 요거 땅을 공짜로 쓰니까, 여러분은, 건물 낙찰 받고 공짜 쓰니까, 1년에 1,100만원 정도 땅 사용료 내거든요. 그럼 한 달 100만원 정도. 이게 3층 건물이거든. 지하 하나하고 위에 2층. 3층이니까, 그럼 1,100만이니까 3개 층을 내가 땅을 공짜로 쓰니까, 국가 땅 이거를 용산구에 한 30평 공짜 쓰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월세 쪽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거만 내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제 재개발되고 하면은 이제 대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개 팔립니다. 5개. 건물만 나오는데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만을 소유한 자. 당연하죠. 주택만을 소유한 자. 자, 그럼 나옵니다. 밑에 그림 있네, 그죠? 국유지에 무허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재개발할 때 입주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국유지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4번. 다가구 다세대 소유자. 당연히 줍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는데 옛날에 쪼개긴 게 많아요. 그죠? 쪼개기 해갖고 97년도 이전에 쪼개긴 거. 이런 것도 준다. 어느 제한이 좀 있어요. 쪼개긴 것도 준다. 보고요. 이 은평구 가련도 불광동 이런 건 옛날에 쪼개기입니다. 옛날에 97년도 이전에 쪼개기한 그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5번에 중요해요. 90제곱미터 이상 토지만을 소유했다. 자, 재개발하는데 이렇게 구역합니다. 그럼 옛날에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그럼 도로도 주느냐? 준다 말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데 서울 같으면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합치게서. 부산은 써놓죠. 60제곱미터. 부산은 60제곱미터, 서울은 27평, 부산은 18평 이상 되면은, 지목이 도로든, 실제가 도로든, 좌우장 재개발하는데, 예를 10,000평 안에 들어온 도로가 있다. 도로 소유자가 개인이더라. 준다면. 몇 평 이상요? 90제곱미터 이상. 지목 불문, 도로 불문, 하여튼 준다면. 그 다음 6번에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 이상인 경우도 주고요. 그 다음에 공동 분양자, 이어서 8번까지 안 되는 사람은 현금 청산을 해버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아까 이제 서울시 조례를 보려고 하면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가서, 두드리면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입니다. 정비 조례에 많이 쓰이는 것은 밑에처럼 36조, 이런 거 많이 써요. 36조. 자, 한번 봅니다. 36조. 재개발 사업으로서, 그죠? 특정 무허가 건물 1번에 보니까 종전 건축물 중에 주택을 소유한 자, 2번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자 3번에는 권리가액이 최소 이상, 2번이 중요하죠.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써놓았어요. 도로 불문, 도로도 묻지 않는다. 도로도 좋다. 아파트 분양을 주겠단 말이야.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도정법 조례의 36조에 보면은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서울에 내가 내 땅이 분양 대상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디 간다고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6조를 보자. 아파트 분양권은. 자, 재개발 쪽은 그렇습니다. 자, 22번. 그러면은 송파구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송파구에. 서울특별시 자, 송파구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분양권 주느냐? 자, 주제 봅니다. 주제. 자,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어요. 그것도 조항사항이 있습니다. 경매 아파트 송파구에 20억을 낙찰받는데 보통 일반 매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림처럼 내야 되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경매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부가세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2번 권리 분석상에 문제는 없다. 19에 5289 소유자 거주중으로 문제가 없다. 조합은 지위가 승계된다. 라는 담보다. 19에 5289 자, 이런 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민감해요. 서울에 송파구에 아파트가 나왔다. 아파트가 이렇게 전용이 33평이 나왔는데, 요거를 내가 20억 주고 사면은, 분양권이 나오느냐. 자, 그게 문제입니다. 분양권이. 이제 소유자만 사니까, 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대출 될까 안 될까요? 옛날에 15억 넘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게 있었죠.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었고요. 빚은 좀 많고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용 계획을 눌러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나 보자. 1종, 2종, 일반으로 막 들어가, 3종까지 들어가 있고, 뭐, 어쩌고, 뭐시. 이건 뭐 필요 없고, 자,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가?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 도정법 39조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 보면은 이제 10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기간이 5년이 넘고, 조합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또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과 인가의 이전에 경매로 당하는 경우도 아파트 조합 분양권을 준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쭉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5번에 보면은 은행에서 경매를 임의 경매가 될 때는 또 줍니다. 이게 은행에서 경매될 때 이게 자, 다시 봅니다. 이 송파구는 이 경매가 지금 은행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는 누가 경매했어요? 지금 장땡땡씨가 경매했죠? 은행 아니죠? 이런 경우는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건저당이 원래는 OSB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이 팔았습니다. 팔하고 경매를 또 되느냐? 조금 어머니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은행 거죠. 은행 경매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제 은행으로 보시면 이런 건 안 돼요. 강제경매는 안 된다. 강제경매는 무슨 말이죠? 강제경매는 안 되고 임의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가 될 때 낙찰받을 때는 분양권을 준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